종이 한 장을 접어서 들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펴보니 치료법 이름이 열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풍선확장술, 도수치료, 견인치료, 비수술이라는 말이 붙은 것들이 아래로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중에 뭐가 맞습니까? 수술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비수술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대개 이렇게 됩니다. 치료법 이름은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어느 쪽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치료법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비수술로 되는 허리와 안 되는 허리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그 순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처음 병원에 간 건 3년 전입니다.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분, 10분이면 종아리가 팽팽해져서 길가에 쪼그려 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앉으면 거짓말처럼 풀렸습니다. 다시 일어나 걸으면 또 아프고 또 앉으면 또 풀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도 벤치를 몇 번씩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트에만 가면 1시간도 돌아다니십니다. 카트를 밀면 허리가 저절로 앞으로 굽으니까요. 집 앞길은 5분도 못 걷는 분이 마트에서는 잘 걷습니다. 가족들이 이걸 보고 꾀병 아니냐고 농담을 한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뚜렷한 신호입니다. 허리뼈 안에는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를 지나 다리 끝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그 안을 지나갑니다. 협착증은 그 통로가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 통로는 자세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집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면 통로가 더 좁아집니다. 반대로 앞으로 굽히면 조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서 걸을 때는 아프고 앉거나 굽히면 편해지는 겁니다. 쪼그려 앉으면 풀리는 것도 카트를 밀면 걸어지는 것도 전부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알아서 편한 자세를 찾은 거죠. 허리 디스크는 이게 거꾸로입니다. 디스크는 앉아있을 때 더 아프고 일어나서 걸으면 좀 낫습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펴지지 않는 게 디스크 쪽입니다. 통증이 오는 자세가 정반대인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협착증은 허리보다 다리가 훨씬 아픕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에서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저리고 시립니다. 발바닥에 두꺼운 스펀지를 대고 걷는 것처럼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굵은 신경 다발이 통째로 눌리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걸으면 아프고 굽히면 풀립니다. 그리고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픕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협착증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분도 그때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통로가 좁아졌다는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왜 좁아진 겁니까? 돌아온 답은 나이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같은 연세에도 통로가 멀쩡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원인이라면 80이 되면 모두 못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80에도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로가 좁아지기 전에 먼저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뼈를 붙들고 있던 힘이 풀리는 겁니다. 허리뼈는 혼자 서 있지 못합니다. 뼈 주변을 근육과 인대가 감싸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상체의 무게를 이고 다니면 그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고 헐거워집니다. 오래 쓴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붙드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움직일 때마다 아주 조금씩 흔들립니다. 걸을 때마다,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미세하게 어긋납니다. 몸은 이 흔들림을 위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죠. 붙드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변을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좁아집니다.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밀려 나옵니다. 뼈 사이에서 충격을 받아주던 디스크가 흔들림을 계속 받아내다가 뒤로 볼록하게 밀려 나옵니다. 그 밀려 나온 부분이 통로의 앞쪽을 누릅니다. 뒤쪽에서는 위아래 뼈를 이어주던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흔들리는 뼈를 붙들려고 몸이 스스로 그 인대를 두껍게 키운 겁니다. 붙들려고 한 것이 통로를 막습니다. 양옆에서는 관절 주변에 뼈가 자라납니다. 마찰이 많아진 곳이 굳고 자라면서 옆의 공간까지 좁힙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좁아진 건 뼈가 늙어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뼈를 붙들려고 몸이 사방을 두껍게 만든 결과입니다. 몸이 살려고 한 일입니다. 그 대가로 신경이 눌린 것 뿐이죠. 이 얘기를 듣던 그분 얼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3년 동안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어오셨으니까요. 늙어서 그렇다는 말과
몸이 버티려고 애쓴 결과라는 말을 들은 사람 마음에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앞의 말은 어쩔 수 없다는 뜻이고 뒤의 말은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 3년 동안 여러 치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달 다녔는데 걷는 거리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주변으로 약물을 넣는 신경 차단술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며칠 만에 다리가 편해졌으니까요. 오래 미뤄뒀던 일을 몰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창고 정리도 하고 밭에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다시 아팠습니다. 다시 맞으러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편한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세 번째는 더 짧았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꼬리뼈 쪽으로 아주 얇은 관을 넣어서 약을 뿌리는 치료였습니다. 풍선을 넣어서 좁아진 곳을 넓히는 시술도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편해진 시간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좋아진 게 분명한데 왜 자꾸 돌아오는지 모르겠고 다음에 또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지켜보자고 하고요. 그렇게 3년이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사와 시술이 나쁜 치료라는 말이 아닙니다.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아플 때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아주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렇게 아파서 오신 분께는 먼저 가서 맞고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통증을 견디라고 하는 건 치료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치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사와 시술은 눌린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부어서 성이 나 있던 신경을 진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이 치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뼈를 붙드는 힘이 풀려서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흔들림이 그대로면 몸은 또 붙들려고 합니다. 붙들려고 하면 주변은 또 두꺼워지겠죠. 통로는 계속 좁은 채로 있습니다. 그러니 약 기운이 빠지면 다시 아픕니다. 편해지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치료가 잘못됐던 게 아닙니다. 불은 껐는데 불이 나던 이유는 그대로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다 지난달에 수술하자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수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옵니다. 이러다 못 걷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이 나이에 허리를 열어도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둘 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밤새 검색을 하십니다. 그 종이에 적힌 치료법 목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술을 서둘러야 하는 상태인지 아닌지입니다. 이건 아픈 정도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아파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견딜만 해 보여도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픔의 크기와 위험의 크기는 따로 갑니다. 당장 수술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신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워질 때입니다. 소변이 마려운 느낌 자체가 사라지거나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옵니다. 엉덩이 안쪽이나 사타구니 피부가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것도 같은 신호입니다. 이건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다툽니다. 이럴 때는 다른 걸 알아보실 게 아니라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둘째, 발목에 힘이 빠질 때입니다. 저린 것과는 다릅니다. 저린 건 감각이고 이건 힘입니다. 발끝을 위로 들어 올리려는데 안 올라갑니다.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립니다. 슬리퍼가 자꾸 벗겨집니다. 근육으로 가는 명령이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여러 달을 제대로 치료받았는데도 삶이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주사도 맞고 시술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석 달이 지나도 다리가 아파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면 그때는 수술도 선택지에 올려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비수술을 알아보실 때가 아닙니다. 수술 상담을 받으실 때입니다. 이런 분이 오시면 치료를 권하지 않고 큰 병원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분은 세 가지가 다 아니었습니다. 대소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목에도 힘이 잘 들어갔습니다. 아프기는 몹시 아팠지만 힘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보고 정하느냐?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가운데입니다. 그분을 엎드리게 하고 허리를 만져봤습니다. 사진에서는 통로가 좁다는 것까지만 보입니다. 사진은 모양을 담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좁게 만든 힘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걸리고 있는지는 모양으로 안 나옵니다. 힘은 사진에 안 찍힙니다. 그건 손으로 찾습니다. 허리 양옆 깊은 곳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훨씬 딱딱했죠. 흔들리는 뼈를 붙들려고 그 근육이 몇 년을 혼자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눌러보니 그분이 몸을 움찔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거기가 뻐근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그곳을 만져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만져본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반대쪽은 달랐습니다. 힘이 빠져서 주저앉은 느낌이었습니다. 한쪽은 굳어서 당기고 있고 한쪽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뼈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운 쪽에 무게가 몰려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비수술로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이 무엇으로 갈리는지가 정해지는 지점입니다. 좁아진 통로 자체를 넓히는 게 아닙니다. 그 통로에 몰려있는 압력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뼈를 붙드는 힘을 다시 만들 여지가 남아있는지를 봅니다. 만져서 굳은 데와 힘이 빠진 데가 잡히면 손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잡히는 게 없고 여지도 없다면 그건 솔직하게 다른 길을 말씀드려야겠죠. 손으로 찾아낸 그곳에 굳어서 붙들던 근육은 호두약침으로 풀어주고 힘 빠져서 주저앉은 쪽은 태반약침으로 다시 되살립니다. 둘을 한 번에요. 한쪽만 건드리면 또 기우니까요. 그렇게 두 곳을 같이 돌보면 몸이 스스로 가운데를 찾아갑니다. 통로가 넓어진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좁아진 통로는 좁은 채로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찍어도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통로에 몰리던 압력이 빠지고 버티는 힘이 생기면 눌리던 신경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에 안 보이는 몇 밀리미터의 여유만 생겨도 신경이 받는 압력은 달라집니다. 걷는 거리가 늘어나는 분들이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걷기를 하지 마시라는 말도 아닙니다.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기운 채로 걸으면 기운 쪽에 계속 무게가 실립니다. 그 상태로 만보를 걸으면 만보만큼 한쪽이 더 눌리겠죠. 먼저 균형을 맞추고 나서 걸으면 그때부터는 걷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말리지 않아도 걷게 되실 거고요. 그분에게는 필요한 치료 하나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얹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적어 오신 그 목록에서 하나를 고른 게 아닙니다. 만져보고 나서 손댈 곳을 정한 겁니다. 치료가 되고 있는데도 주변 한마디에 흔들리다 결국 수술대에 오르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비수술로 되는 허리와 안 되는 허리는 치료법 이름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종이에 적어온 목록에도 답은 없습니다. 지금 아픈 다리가 무엇 때문에 눌리고 있는지, 그걸 붙들던 힘이 어디서 풀렸는지, 그게 아직 손댈 수 있는 상태인지 그것부터 봐야 순서가 정해집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뻐근했던 곳을 만져본 그날, 그분은 진료실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는 알겠다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은 조금 견딜만해집니다. 몇 걸음마다 멈춰서던 그 길을 벤치를 지나쳐서 끝까지 걸어보는 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에 빼앗긴 나의 일상을 되찾아드립니다.